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사태에 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며 특정 알트코인들은 막 마이너스 30%씩 찍히기도 했죠.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이 짧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최근 금리나 CPI 같은 걸 발표할 때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코인이 움직이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최근 10월 13일 CPI 발표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 여부에 맞춰서 코인이 엄청나게 움직였죠. 급상승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당시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에서 약 1531 이더리움을 출금을 해서 CPI가 공개되고 난 후에 바이낸스로 보냈습니다. 그 코인들을. 그리고 이 코인들을 매도를 한 거겠죠. 때로는 시간차 해석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치던 배경에 운전수 중에 한 명으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왜냐? 1532더를 던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가격 흐름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길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FTX 사태로 인해서 코인들이 엄청나게 빠졌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코인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쪽이 어디였을까?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누가 던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어디서 던지길래 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솔라나랑 FTT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 모든 알트 코인들이 다 같이 빠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심에 알라메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급하게 매도를 했죠. 이 정도로 급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가지고 있는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퍼뜨려서 약간의 세탁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추적이 되지 않게끔 세탁을 한 다음에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하는 이런 정석적인 방식을 택했을 텐데,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는 그런 걸 재고 따질 시간도 없이 매우 급하게 현찰 확보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코인들이 자신들의 마켓 메이킹을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알라메다 본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일단 현찰 확보를 위해서 이미 가격이 바닥이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진 세럼도 알라메다의 지갑 출처에서 세탁을 거치지 않고 바이낸스로 그냥 바로바로 보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보유한 코인들이 많고 돈 되는 건 거의 다 내다 팔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갑은 그냥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라메다가 가지고 있는 지갑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트랜잭션만 얘네들이 요만큼만 팔았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화제의 주인공이었던 폴리곤이 굉장한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하락한 다음에 또 상승도 많이 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몰렸던 만큼 한 지갑당 300만 달러치를 거래소로 옮겨서 물량을 투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아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돈도 안 되는 펀디엑스도 갖다가 팔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이버 네트워크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파이낸스 이 코인도 갖다가 열심히 팔았고, 시원시원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샌드박스, 이 가격인데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라메다 리서치의 초기 코인 투자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온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알라메다는 또 이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손해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겠죠. 사실 우리 개미들은 팔아봤자 시장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죠? 뭐 몇 억 팔았다라고 해서 뭐 밑으로 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개미들은 집문서 마냥 소중히 꼭 쥐고 코인을 가만히 가지고 있죠. 이번에 밑에서 패닉셀 하신 분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창 제2의 도지로 떠받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시바인으로 재미도 보고 과실을 따먹던 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알라메다였습니다.
알라메다에서 또 시바이누를 이렇게 보내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웹 3.0으로 밀어주면서 보유하던 체인링크마저 아낌없이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장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칠리즈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고, 칠리즈 고점에 또 물려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그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알라메다가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한 지갑당 이 정도의 코인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샷은 빠졌지만 또 핫했던 코인 중에 하나, 바로 엑시 인피니티도 시장에 갔다가 마구마구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은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처박는 상황은 보통은 재단과 VC들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아래로 살짝 2에서 3%씩 움직이는 경우는 거래소의 파트너, 유동성 관리자의 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메이킹이 무조건 가격만 올리고 내리고 펌프 앤 덤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대도 유지해주고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조정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런 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처럼 막 30%씩 팔고 있는 케이스는 알라메다 같은 애들이 유동성 확보, 즉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처분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재밌는 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여를 통해 그 돈으로 알트를 펌핑시키고 다시 비트와 이더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비트와 이더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알트들은 아낌없이 시장에 던지지만 비트와 이더는 지들도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시장에 냅다 집어 던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바닥에서 다시 물량을 사모아서 이걸 갚는 식으로 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누가 던지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누가 왜 때리는지는 알고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TX 알라메다가 마치 막 까불다가 장펑자오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상황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뭔가 바이낸스와의 스파링에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얘네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얘네들도 피해자니까 이해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가 죽겠으니까 지들도 살라고 알트코인 보유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들은 지금 던져도 이득인 코인들도 있고 어쨌든 앞뒤 안 재고 그냥 물량을 시장에 투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은 타짜의 명장면, 죽은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네 아버지냐?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생각해야지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시원하게 오른 코인들도 있고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이 생각보다 적은 코인들도 있죠.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일 텐데, 어쨌든 이번 하락에 역시나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들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